자, 지금부터 임대차를 공부하겠는데요. 임대차에 관한 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하는 게 민법의 임대차죠. 그 다음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특별법은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럼 만약에 토지임대차라면 토지는 주택, 상가 아니죠. 특별법에 적용 안 되는 거죠. 그럼 민법 임대차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민법 임대차를 공부한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책으로 오세요. 책은 283페이지 중간쯤에 법조문 다시 확인합니다. 자, 법조문 618조 있나요?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 동원함이 반드시 유상이에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번 임대차 성질물 기간 있나요? 먼저 파란색 2번. 자,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동그라미 채권이다. 그럼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다 그랬죠. 그게 밑에 동그라미 1, 2, 3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당권 할 때 했었죠. 저당권 할 때. 2주 전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오세요. 일단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완전히 다르다 했죠. 자, 대항력이랑 계약 당사자에게 주장합니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3자죠. 계약 당사자끼리는 계약 내용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이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경우라면 보통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제3자죠. 그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란 신소유자 측, 매매로 매수인이나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나가 그래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면 안 쫓겨납니다. 대항력 없으면 쫓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방 빼냐 안 빼냐, 나가냐 안 나가냐가 대항력입니다. 근데 우선면제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오직 경매에서만 나와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냐 문제고 우선면제권은 오직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라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먼저 대항력 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2주 전에 공부했어요. 먼저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원칙 없는 거죠. 예외적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이 매매와 경매 나눕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를 나눠요. 매매나 증여 등 법률행위 경우에는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인이 그 대항력을 알고 사거든요. 근데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좀 이따 할 텐데 일단 최선순위 저당권 생각하세요. 이보다 더 빨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매매에서는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죠. 저당권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씁니다. 저당권 보지 않아요. 그냥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뭐가 빨랐는가요? 경매에서만 뭘 본다? 경매에서만 저당권을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이걸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법이든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법은 경매에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경만 해도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저 경만 해도 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경 그러면 귀찮아서 말하기 싫죠? 그러니까 말 꼭 하세요. 말 꼭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물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했어요. 경하면 무조건 말입니다. 그럼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네 번째인가? 아무튼 적어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격의 X부동산 있는데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1년 내내 금액도 안 바뀌어요. 날짜도. 1년 내내 저는 무조건 2년이에요. 1년 내내 전세금도 무조건 저는 3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분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죠. 그래서 그런 물권인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팝니다. X를 팔아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럼 소유권 등기해주면 이제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을에게 나가 그래요. 내가 소유자니까 을로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죠. 병과 한 적 없죠. 그러더라도 물권은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신소유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총 2년간 안 쫓겨나는 거예요. 아까 1년 만에 바뀌었죠? 그럼 아직도 1년간 못 나가서 2년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누구에게 전세금 3억을 받아요? 주기는 가벽이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3억을 받습니다. 이게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안 쫓겨나는 거죠. 그럼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돼요? 병대가 3억 내주는 거죠. 그래서 5억에서 3억을 빼서 2억 이하로 사야 됩니다. 이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용어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병이 갑주의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여기다 대입해요. 대입. 갑자리에 대입하면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은 잘 들으세요. 이 양수인, 넘겨받은 양수인이 얘가 넘긴 자, 양도인 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대항력이 있다가 뭐라고요? 양수인은 임대인 또는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병을 대입해서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거죠.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 또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니어피가 쉽게 다시 갑에게 X란 부동산이에요. 주택이란 적었습니다.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 3억만 갑에게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임차권은 이거 채권이거든요. 채권입니다. 그래서 또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판다 해보세요. 병에게 팔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나가라 그래요. 그럼 을은 1년 아직 남았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지고 올린 채권이죠.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죠. 그럼 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과 한 적 없죠. 그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은 중간에 대항력 없죠?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는 거죠? 병한테 못 받습니다. 그럼 이 X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적으로 5억에 삽니다. 왜 그러죠? 병대가 3억 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병이 5억을 줍니다. 갑이 병에게 받은 5억에서 을에게 3억 내주고 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그럼 자, 다시 용어 추가. 자, 그럼 을은 대항할 수 없죠. 그럼 이때는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 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다시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같은 말이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뭐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또 좀 이따 주택임대차거든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때는 안 해요. 다시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요. 근데 그때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근데 이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죠. 첫째,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X가 이제 주택이라면 갑과 을은 주택임대차였죠. 그럼 주택임대차도 이 등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죠. 이제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만 하면 돼요. 저희 전입신고로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만약 이 X가 상가 건물이라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상가 임대차도 이 등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을이 상가를 인도받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한다.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럼 같은 말이 뭐다? 양수인은 양도인, 임대인지를 이제 승계한답니다. 그래서 을은 이제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고 나갈 때 3억을 병에게 받는 거죠. 그럼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5억짜리 이제 2억에 사는 거죠. 병이 3억을 내줘야 되니까. 그럼 자, 지금 대항력에서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소유자 변동 원인이 여기도 매매고 여기도 매매죠. 그럼 저당권이 있는가 없는가 보지 않아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이 대항력이 더 빨랐기 때문에 병이 2억에 사는 거죠. 여기도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으니까 병이 얼마에 사요? 2억에 사는 거죠. 따라서 여기 다시 오세요. 이쪽으로. 따라서 매매 등 법률행위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뭐가 더 빨랐는가를 비교하고 나중에 좀 이따 경매에서 저당권을 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잘 기억하세요. 책에서 이제 확인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 284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임차권은 채권이다의 동그라미 1번.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2번. 임대인지 목적을 매각하면 그랬죠. 가로 건너뛰고 땡땡하고 보세요. 여기입니다. 파란색 이게. 그럼 자 보세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제3자인 세의 주인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임차인은 쫓겨난다. 근데 자 3번은 제목만 밑줄. 임차인이 임차권을 자 등기에 동그라세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가로 열고 대항력입니다. 제목만 밑줄 했죠? 그럼 바로 밑에 법조문 박스에 있습니까? 그럼 621조 임대차 등기 보세요. 자,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가 찍었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 부동산 임차를 자 등기 동그라미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 대항력이 생긴다. 자, 여기입니다.
621조 임차권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것까지 마저 다 미리 확인해 봅니다. 여기까지. 또 나중에 안 했는데 할까봐. 자, 미리 미리. 자, 그럼 293페이지 가보세요. 293페이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줄여서 주임법이에요. 자, 293페이지. 293은 중간에 04번 대항력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박스에 법조문 제3조, 3조가 있어요. 이건 주임법입니다. 자, 1항 보세요. 임대차는 자, 그 등기 동그라미. 여기서 등기란 이거예요. 거기 등기란 이거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아니에요. 여긴 전제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기란 임차권 등기를 말합니다. 그럼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다음 주택인도 동그라세요. 다음 주민등록 동그라미. 마친 때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임법의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하면 다음날 0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등기한 즉시 생겨요. 즉시. 근데 이 대항력 권을 갖추면 이것은 그 다음날 0시 그거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 다음 자 2항 2항에서 4항 보세요. 2항 같은데 아무튼 임차주택 양수인이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 다시 임차주택 양수인이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가로는 일단 보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그럼 다시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 동그라미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까 뭐라 그랬죠?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랬죠. 여기도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했었죠? 지금 그거 확인하면 되고. 다시 이제 상위법 가볼게요. 자, 305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잠도 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잠도 오니까. 305페이지는 이제 상임법입니다. 그럼 상단에 큰 3번 대항력이 있고, 또 두 번째 박스 법조문 제3조, 3조 있나요? 그럼 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 동그라미, 이겁니다. 그 등기가 이 임차권 등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다음 동그라미 건물인도 동그라미. 건물인도와 다음 그 아랫줄 파란색 글씨의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까지 동그라미. 신청 빼면 틀립니다. 여보세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 빼면 틀려요. 신청한다는 말이죠. 신청 뺀 게 틀렸다고 중개사법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아래 2항에서 임차금을 양수인, 즉 새로운 소유자 다시 가로는 건너뛰어요. 가로 건너뛰고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다시 승계 동그라미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노란색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랬었죠.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민법으로 옵니다. 자, 이제 284페이지 다시 오세요. 284페이지. 그래서 일단 대항력 중에 매매로 바뀐 걸 봤죠. 경매는 또 좀 이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또 볼 거예요. 여기는. 그럼 284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파란색 3번 임대차 기간 써 있나요? 지금부터 기간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민법에 있는 임대차죠. 특별법, 주임법, 상임법까지 볼게요. 그럼 최장기시야 있는가? 옛날에 20년 있다가 20년이 다 없어졌습니다. 100년, 200년 가능합니다. 다음 최단기시야 있는가? 민법은 없어요. 근데
주임법은 2년, 상위법은 1년, 1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지 임대차는 주택상가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 없어요. 없다. 그 다음 차임이 월세, 차임을 얼마 연체할 때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는가? 민법의 이익입니다. 주임법은 규정이 없어요. 상임법도 규정이 없다가 3기라고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3달분, 민법은 2달분. 그럼 주임법은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임대차에 관해서 이 두 가지 법이 더 특별법이고 민법이 더 일반법이에요. 근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데 일반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법 규정이 특별법에 보충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도 월세 2달분 밀리면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다. 2달분. 상가는 몇 달? 3달분, 3기예요. 이걸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민법만 봐요. 그럼 자, 민법에는 아무 제한 없죠. 민법은 기간을 약정하죠. 그럼 그 약정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 약정 무조건 유효. 왜냐하면 법에서 최장기한 제한 없죠. 그러니까 민법이 임대차는 무조건 약정이에요. 그럼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약정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법조문 확인. 다시 법조문 284페이지 있죠? 그럼 제일 밑에 이제 법조문 박스 하나 있나요? 635조가 기간 약정이 없는 거죠. 그럼 자, 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 둘 다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다. 2항에서 상대방에게 시간을 줍니다. 자,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기의 경과면 해지 여력이 생긴다. 밑에 1호는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가로 씁니다. 부동산. 2호가 동산이니까. 다시 1호가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한 경우에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과한 경우에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안 정했죠. 임대인이 나가 그러면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얼마 만에 보증금 빼줘야 돼요? 1개월 만에 빼줘서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하죠? 다음 2호. 동사는 뭐 둘 다 5일입니다. 5일. 다음 오른쪽 오세요. 이제 상단에 3번 임대초력에서 1번 임대인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임대차에서는 목조물 유지 수선을 임대인이 해줍니다. 그래서 623조 보세요. 자, 임대인은 목조물 임차인에게 인도해야죠? 다음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럼 거기 든 돈이 필요비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목조물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면 임차인 권리 있습니까? 먼저 제목을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이 비용 상환 초용권이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양가로 2번이 부속물 매수 초용권이죠.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이 지상물 매수 초용권.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임대차에서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해마다 나온 것들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임차인 3권리 시험이 잘 나오니까 3권리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그래서 먼저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초용권, 세 번째 지상물 매수 초용권인데
자, 비용은 모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임차인? 모든 임차인. 근데 부속물 매수는 건물, 공작물 임차인이에요. 특히 건물 임차인. 다음, 지상물 매수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비용은 모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노란색 두 개가 매수 초음권으로서 법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똑같아요. A와 이제 비용 상한을 비교합니다. 먼저 비용 상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특약이 가능하다. 근데 매수 초음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계약 부분 대부분 임의 규정이죠. 근데 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강행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 이 비용 상한은 임의 규정이니까 비용 상한 초음권을 포기하는 약정 가능합니다. 유효.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라 매수 초음권을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원칙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용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치권 행사 못 한다고 공부했어요. 공부했나요? 자, 유치권 행사 못 하는 채권을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시에 외웠죠. 다시, 유치권 행사 못 하는 채권이 뭐가 있다? 보건복지부 매시에 외웠나요? 여기에요. 보건복지부, 그다음 이게 매매대금, 매신. 그래서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다르다 했어요. 그 다음, 아까 월세 2달 밀리면 채무불이행 임차인 쫓겨납니다. 월세 2달 밀리면 채무불이행으로 쫓겨나요. 그럼 쫓겨난 임차인이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월세 못 내 쫓겨나죠? 그자가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그래요? 모든 임차인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이 있어요. 딱 이틀 빌렸다, 이틀. 그자는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자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임차인, 그래서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 비용 상한은 6개월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두 줄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두 줄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용 상한 청구 보게요. 이건 임의 규정이었죠. 그럼 626조 1항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란 꼭 드려야 할 돈, 꼭 드려야 할 돈이에요. 보일러를 고쳤다, 문고리를 고쳤다 이런 것들. 필요비를 제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 유익비는 꼭 드릴 필요가 없지만 돈을 드리니까 가치가 증가한 겁니다. 주방을 리모델링했다 이런 것들.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다음 주어가 누구예요? 임대인은 이건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예요. 유익비는 종료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안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를 상환해야 된다. 누가 돌려줘야 합니까? 임대인. 그럼 반대에서 가면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임의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자, 책으로 오세요. 286. 상단에 법조문 626조 있습니까? 다시 1항 체크. 임차인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 동그라미세요. 필요비 출연때 즉시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그 다음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안에서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럼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규정의 성격 보세요.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자, 임의 규정 동그라미 임의 규정이다. 그 다음 아랫줄 계약 종료할 때 원상복구 동그라미세요. 한다는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함으로 그럼 임차인은 지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임의 규정이라 폐지 약정 유효 그 예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약정이 있다. 그럼 비용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유치권 공부할 때 비용 청구 못하니까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제 부속 매청구 나오나요? 그럼 제일 밑에 646조 6조 보세요. 자 1항 가로쳐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가로 그걸 토지 임차인 하면 틀리죠. 다시 가로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동그라칩니다. 임대인 동의 동그라미 동의어도 이 부속가 물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항도 동그라쳐 쳐보세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가액 동그라미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환과 같다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칠판에 정리합니다. 자, 부속물 청구는 다시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다음 두 개 기각합니다.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부속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부속물 주의할 게 부속물이 되려면 일단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건물 자체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특수 목적이만 필요하다. 이것은 객관적 편익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매수 청구 못합니다. 반드시 독립성이 있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글씨 보입니까? 외워요. 속독표 외웁니다. 다시 속독표 외워요. 우리 속도 가잖아요. 속독표 외웁니다. 속독표.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토지가 있고 갑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갑이 건물 임대인, 을이 건물 임차인이죠. 근데 을돈으로 이 파란색을 설치했어요. 이 파란색은 흰색이 기존 건물이죠. 그럼 흰색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파란색이 흰색과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흰색이 부합된 거예요. 그럼 갑소유가 돼버립니다. 갑소유. 그럼 자, 을돈으로 지었는데 누구 소유? 갑소유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나갈 때 유익비 청구받고 나가면 돼요. 다시 을돈으로 지었는데 갑소유가 돼버렸죠. 그럼 우리는 나갈 때 갑에게 뭘 청구한다?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받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란색이 흰색 건물과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을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을소유, 이 파란색은 을소유가 되는데 그럼 임대차가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칙 뜯어야 됩니다. 다시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원칙 어떻게 한다? 내 것 뜯어야 된다. 뜯어서 원상복구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법조문에 동그라미 적히셨죠? 예외적으로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이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내 건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이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내 건물 내 것을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성질이 형성권이라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바로 매매가 형성되고 갑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강행유정이라 폐지약정 무효 그랬죠. 그래서 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책으로 옵니다. 자, 28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동그라미 독립한 물건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부동 보세요. 임차인이 건물 사용에 동그라미 칩니다. 객관적 편익 동그라미.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하에 설치한 것으로 건물과 다시 동그라미
독립한 물건 동그라미. 물건이 하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지금까지 속독편. 그 다음 임차인은 주관적인 자 특수목적 동그라미.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간판 같은 것은 부속물이 아니다 해서 특수목적 행사 못한다 그랬죠. 2번 청구 시기는 임대차 종료할 때죠. 4번 규정 성형 강행 규정 동그라미. 다음 양가로 3번 지상을 매수 청구권 있습니까? 그럼 그 아래 보세요. 자, 토지죠.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먼저 뭘 한다?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지상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가로 열고 643조. 자, 칠판으로 가볼게요. 643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체험은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염전. 소금. 그 다음에 목적으로 한 토지죠?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다음 건물, 수목, 기타 지상설이 현존한 때 283조를 준용해서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283조가 지상권자 갱신 매수 청구예요. 자, 1항 지상권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에서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 그랬죠? 설정자 소유자,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1항에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봅니다. 갑소유 토지 우리 빌립니다. 보세요. 이제 지상권 땅지자 토지 빌렸죠. 또는 토지 전세권 또는 지금 하는 토지 임대차 셋 다 토지 빌렸죠. 그럼 이 셋 다 매수 청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에 건물 짓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인데 이 세 가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간이 끝났죠.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갑에게 나대지로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원칙은 건물 철거해야 돼요.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잖아요. 그때 예외적으로 을은 갑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오케이 하면 한 번 더 합니다. 내 갑이 거절하면 그때는 내 건물 너가 사! 내 건물 매수해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거절을 못하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매매 계약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토지 빌린 3명한테 다 있고 강행 규정으로서 폐지 약정 무효입니다. 일단 책은 거기까지 봅니다. 세 가지 권리 잘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넘기시면 책을 넘기세요. 288페이지. 예, 3번 임차인 의무가 있고 양가로 1번 차임을 지급해야겠죠. 1번 차임은 금전하지 않고 곡물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마스크 줄사했죠. 마스크.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임차인 자 이익이 동그라미 이익이 차임액을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아까 월세 이익이분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민법을 마치고 이제 민사특별법을 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은 총 법이 5개인데 보통 6문제 나옵니다. 자, 그럼 책을 넘겨보세요. 290페이지 오세요. 290페이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하겠습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잡으면 2과목 다 써먹고 실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칠판으로 오세요. 일단 법 제목을 잘 보세요. 법 제목. 이 법은 어디만 적용된다? 주택에만.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에 적용돼요. 토지 임대차는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도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오직 무슨 임대차만? 주택 임대차만. 그리고 채권인 임대차에만 적용돼요.
전세권 등기하면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이 법의 성질인데 이 법은 민법에 아까 임대차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 특별법이고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럼 편면적이란 한쪽 편만 보호해요.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누구를 보호해요? 당연히 임차인 한쪽 편만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임법 법 규정과 주택임대차 당사자들의 약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법 규정과 약정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럼 이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지만 법조문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 약정대로. 그게 임차인 한쪽 편만 보호한다요. 잘 이해하세요, 이거. 그럼 책으로 옵니다. 자, 책은 중간에 01번 서론에서 1번 민법 특별법 있나요? 그럼 자, 주거용 건물 동그라미, 주택 임대차 동그라미 간에서 민법 임대차 관련 규정이 우선해서 주임법이 적용된다. 2번 편면적 강행규정 보세요.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가 무효이다. 무효. 그 말은 유리하면 약정이 유효대로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적용 범위가 있습니까? 자, 적용 범위 보세요. 이제 칠판에서 법 제2조 보세요. 이 법은 무슨 법이죠? 이제 민법이 아니라 주임법.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랍니다. 건물의 전부터는 일부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 다음 그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갖다가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럼 여기 일부가 두 개 있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다시 첫 번째 문장. 이 부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 일부란 이겁니다. 아파트 방 한 칸만 잠반자실 분 빌릴 수 있죠. 그래도 그 방 한 칸에 주임법 적용된다예요. 또 단독주택에 방 한 칸만 빌릴 수 있죠. 얻는 건물 202호 한 칸, 그 한 칸이 이 일부예요. 그럼 이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죠? 주거용으로 사용해요. 그럼 적용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임차주택 일부가 여기는 주거 외예요.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1층 주택을 임차해서 이걸 주거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여기를 조그맣게 개조해서 주거 외로 사용해요. 그럼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도 주 용도가 주택용이면 여기까지 전부 주임법 적용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는 현재 주거로 사용하죠. 이 일부는 현재 주거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도 다 같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한다. 그 다음 자 12조 미등기 전세가 뭐죠? 이 등기가 여기서는 전세권 등기. 다음 등기가 뭐다? 전세권 등기 안 한 거라 월세가 없는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월세 있는 거 없는 걸 전세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전세 적용됩니다. 자, 주택의 등기, 이 등기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관에서도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 물어본다. 임대차 보증금 봅니다. 그 다음 11조 일시 사용을 임대차에서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해서가 아니라 딱 이틀 빌렸다. 딱 이틀. 그 사람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 강행 규정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같이 적용해서 보세요. 일시 사용이 명백하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민법에서 민법 부속물 매수, 재산물 매수는 일시 사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금 전에 했어, 방금 전에. 그리고 주택 임차인도 주임법 적용 안 돼요. 마찬가지 상가 임차인도 상임법 적용 안 된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부할 필요 없으니까 강행 규정들을 다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개를 같이 정리하세요.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제2조. 제2조는 이 부분 주거용금을 가로 열고 주택이랍니다.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우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또한 같이 적용됩니다. 자, 12조. 주택의 등기. 거기서 등기란 전세권 등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에 관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는 전세금의 임대차 부증으로 옵니다. 11조.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조문만 확인합니다. 다음 넘깁니다. 그 다음 292페이지입니까? 법조문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제 주택임대차 기간입니다. 이게 뭐 실생활에 가장 많이 써볼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마저 하고 좀 쉴게요. 지금 시민 템포가 좀 끊기니까. 자, 주택 임대차 기간을 먼저 보세요. 제4조가 있습니다. 자, 1항. 잘 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잘 보세요. 뭐한 기간? 2년 미만으로 뭐한 기간? 뭐 있다고요? 뭐한 기간? 정한 기간. 뭐한 기간? 정한 기간. 지금 서로 저 자식이 지금 몇 번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게 지금. 다시 2년 미만으로 뭐한 기간? 정한 기간. 제가 지금 한 5번 말했는데 5번.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속으로 막 욕 나왔어, 지금 막 욕. 다시 뭐한 기간?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갑주택을 일가 임대차 했는데, 임대차를 3년 둘이 약정했어요. 그럼 3년 약정하면 2년으로 됩니까? 3년을 약정하면 2년으로 됩니까? 아니죠. 3년 유효입니다. 여기 최단기간 2년이지 최장기 제한 없어요. 3년, 5년, 100년 다 유효입니다. 그러면 갑도 3년간 못 쫓아내요. 을도 3년 이전에 못 나갑니다. 을도 못 나가요. 둘 다 3년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임대차면서 기간을 안 정했네요. 그럼 몇 년으로 본다? 여기 2년으로 본다. 이번에 여기 보세요. 2년 미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2년 미만 1년으로 약정했다.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뭐한 기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임대인은 2년에 딱 구속돼요. 임대인은. 누구만?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만 1년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 정한 1년 또는 법에서 선정한 2년을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한번 보세요, 다시. 1년을 약정하면 임차인은 2년에 구속되지만, 임대인은 2년에 구속당하지만 임차인만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임차인이 그러네요. 임차인이. 여기 사익기간. 이 사익기간, 나는 1년 6개월을 살고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시 임차인이 이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사익기간, 임차인이 나는 1년 6개월 살고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기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해야 했죠. 그러니까 못합니다. 1년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정한 기간이나 법에 인정한 2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지. 임차인 멋대로 사익기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을 5번, 6번 몰랐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잘못 알아요. 대부분 중개사들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심지어는 변호사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한 임대인 만나면 혼나요? 혼납니다.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내가 임차인이라면 그냥 이렇게 살고 나가면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그냥 이렇게 살고 나가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네, 단대 안 된다. 우리 저랑 공부한 임대인 만나면 혼나야죠.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무슨 기간? 정한 기간이에요. 그럼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제4조 보세요. 제4조. 292페이지 상단의 제4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 동그라미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있나요? 네모. 임차인 네모. 반드시 네모치 돼요.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뭐한 기간? 정한 기간이 유예물 정할 수 있다. 다음 제6조가 계약갱신이 이제 법정갱신, 묵시유갱신합니다. 아무래도 여기부터는 쉬고 해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지금 따분하죠? 그래서 10분 쉬고 이 묵시유갱신을 하겠습니다.